만두빚기의 달인 윤태호. 어린 시절 그는 가난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노숙자처럼 생활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가게 됐고요. 빨리 배워서 돈 벌고 싶은 마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불행까지 겹쳐 악화되어만 가던 현실. 절망 속에서 그를 붙든 건 스스로의 의지였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 삶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죽도록 노력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루에 한 3시간 남짓 잠자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갖 역경을 극복해 갔던 그 마침내 소문난 만두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해나가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서 또 나를 찾아주는 거, 그거만큼 지금은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뚝심으로 자신의 삶을 빚은 만두가게 사장 윤태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게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좀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예, 제가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네. 빨리 끝내고 가봐야죠. 걱정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오셨죠? 예, 같이 일한 지 좀 된 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하시면서 자꾸만 가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인생은 만두다예요. 예. 그러면 인생이 만두하고 같은가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인데요.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잘 어우러져서 네. 최고의 만두가 되듯이 제가 이제 겪은 시련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지금은 최고의 삶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하고 이 만두하고는 참 큰 공통점이 있다. 예, 저에게는요. 네. 자, 인생은 만두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만두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손님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데요. 유명한 만두 가게가 되기까지 시련도 많았고 독하게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친척집에 맡겨져 자랐어요. 제가 첫돌이 되기 전에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 혼자 키우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9살 때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형하고 3명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리아카에 야채나 생선 이런 걸 팔고 다니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거의 술에 살다시피 하셔서 돈을 많이 못 벌었고요. 그래서 어릴 적엔 제 기억으로는 가난하고 너무 겨울이 싫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맘때면 반에서 이제 불이웃 돕기 한다고 편지 봉투에 쌀을 하나씩 걷었거든요. 그런 거 받아오고 또 내복 같은 거 받아오고 도시락도 못 사가서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 늘 따돌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돌림 가난보다 더 싫었던 거는 아버지가 폭력이 많이 심했거든요. 술이 깨면 모르는데 술만 드시면 엄청나게 때리셨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엄청나게 많이 맞던 날 형이랑 같이 가출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옷 입던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옷 한 벌도 못 가져오고 기차역에 가서 제일 빨리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구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14살에 나와갖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려서 대구에 내려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게 중국집 배달하고 뭐 허드렛 일 하는 거였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손님들 다 가고 방 치우고 이렇게 잠자고 했으니까요. 첫 월급이 그때는 35,000원을 줬습니다. 그 배달 다니면 용돈을 조금씩 생겼어요. 잔돈이. 그런 것까지 해갖고 악착같이 사실은 월급보다 더 많이 저축을 했습니다. 근데 주방장 월급이 저보다 10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또 몰래 배우려고 그러면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몰래 하려고 술 마시러 나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칼질 연습도 하고 면 빼는 연습도 하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서울로 먼저 올라간 형이 같이 지내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뭐 중국집에서 배운 만두 기술하고 빵 기술이 있어서 만두집에서 이제 취직을 해갖고 전전하며 지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사실은 그 중간에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술 때문에 돌아가시고요. 형이 그때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2번이나 구속되고 나서 교도소를 조금 길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 얼굴을 처음 봤는데 17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찾아왔었는데 얼마 안 돼서 암으로 2달 동안 투병 생활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처지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우울증이 와갖고 술 먹고 세상 원망하면서 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기 싫어서 죽으려고 바닷가에 한번 뛰어든 적도 있는데 그때 살아나긴 했는데 이제 허리를 다쳐갖고 한동안 그때 일 다니면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 깨고 나면 또 내 모습이 더 초라하고 옆에서 주위에서 그런 저를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저 모양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러면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검정고시 학원입니다. 네. 그때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 2년 동안은요. 그것도 이제 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잔 게 아니고 공부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지듯이 이렇게 잠자고요. 정말 그렇게 독하게 하고 나니까 8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요. 그리고 또 1년 더 해갖고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요. 예. 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저를 다르게 봐주더라고요. 열등감 이런 것들도 자신감으로 바뀌었고요. 또 옆에서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또다시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축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쯤 이제 검정고시 다니면서 만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제 저희 자식은 조금 여유 있게 키워야지 하는 마음에 그때 있던 돈 거의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게를 얻는데 투자를 했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 23살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음식 장사는 밥은 먹고 산다 그럴 때였어요. 예, 한 10년 동안 음식 일만 했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자신도 있었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돈 벌 줄 알았었는데 예, 손님이 너무 없었어요. 처음 개업해갖고는
되겠다 싶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줄어들었고요. 문 열어놓고 손님 기다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1년도 채 못 돼서 11개월 만에 가게를 정리를 했습니다. 가게 정리하는 날 다음 날 바로 남의 만두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바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6개월 정도 됐었을 거예요. 분유값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실패하는 원인이 돈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에 열정만 쏟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때는 어려갖고 이렇게 음식에 열정을 쏟기보다는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것 같고요. 그 뒤로 직장 다니면서 다음에는 꼭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는 사장님들,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장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장사하는 재래시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제가 착실하게 일을 하니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일정 금액 주는 조건으로 가게를 한번 운영해 보라고, 고맙다고, 제가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장사할 때 경험이 있어서 정말 음식의 재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밀가루 같은 경우도 그냥 중력이다 그러면 같은 줄 알지만 사실은 틀려요. 매일 반죽을 하면서 1년 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점도가 다 틀린 걸 알아요. 효모가 들어가는 반죽은요, 효모 상태 따라도 틀립니다. 신선도 따라 틀리고, 그리고 온도나 습도 따라 음식이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쓴 걸 이제 손님들이 알아주셨는지 지금은 한 3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그 다음 해 지날 때마다 직원을 하나 정도 더 써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됐고요. 가게가 조그만합니다. 6평 남짓 되고요. 앞에 속 걸은 것까지 하면 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평소에서 하루에 한 700인분 정도 꽈배기하고 만두를 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테이블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게가. 만두 작업대랑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테이블이 3개밖에 없는데, 작업대랑 가깝다 보니까 손님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기 이야기해도 잘 들려요. 드시면서 야 정말 맛있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이 모든 보람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많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 5시면 나가서 또 하루를 준비하고 합니다. 게으르지가 않고 그 마음 변치 않으려고, 그리고 한시도 제가 그 오는 손님들 보답해야 되겠다, 감사하거든요.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은 만두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요, 그 만두 하나를 만드는데 제대로 된 반죽이 필요하고, 양파라든가 고기, 부추, 무말랭이, 당면, 또 양념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요. 이것이 잘 섞여서 최고의 만두 맛을 낼 수 있거든요. 제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고통이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가슴 아팠던 거나, 그리고 집을 나와서 했던 고생, 첫 장사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성실과 노력으로 쌓아 안아서 지금의 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두하고 제 인생하고 너무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아직 많이 벌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 일에 자부심은 있습니다.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으로
제 만두를 앞으로도 열심히 빚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오늘 그 강연 들어보니까 정말 만두가 이렇게 하나의 만두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인생하고 똑같네요. 네. 참 열심히 사셨어요. 네. 근데 윤태호 씨가요,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건 조금 사실 믿겨지지가 않은데 그건 조금 틀렸죠? 5만 원 더 되시죠? 사실은 뭐 그 5만 원도 안 쓸 때도 있습니다. 지금 뭐 집은 일하는 데하고 가까워서 걸어 다니고요. 아, 그럼 교통비 안 들고요? 예, 네. 교통비 안 들고 뭐 여기 나온다고 옷은 오늘 새로 하나 샀는데 제가 일하면서 입는 옷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버립니다. 아, 남들은 주위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뭐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전 습관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오래된 내 습관이 오늘날의 성공에 사실 큰 미천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습관은 앞으로도 고치시지 마세요. 아, 예. 네. 그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 참 열심히 사신 분, 우리 윤태호 씨. 강연 인생은 만두다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신마비 아내를 돌보는 남편 김동덕. 강연 주제 나와 아내와 당나귀. 등 밀어주는 교장 선생님 최성환. 강연 주제 보은. 역경을 이겨낸 만두가게 사장 윤태호. 강연 주제 인생은 만두다.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네, 세 분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하신 그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김동덕 씨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얘기하시니까. 예, 후련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만 더 한다면 네. 사람이 어려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위로를, 이 프로도 저를 위로를 주거든요. 제가 네네. 위로자가 분명히 있고 끝으로는 보상자가 딱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면 하여튼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태호 씨는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후련해 보이세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그 가게 걱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 끝내고 가야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 이야기는 뭐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고 가까운 친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처지에 있거나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겪고 있는 분들 힘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그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최성환 씨께서는요? 예, 저는 19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니까 뭐 다 한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을 받거나 작은 친절이라도 남에게 되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 세상이 살만나는 그런 훈훈한 향기가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이제 송년회다 무슨 올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모임이다 해서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근데 몸도 마음도 이렇게 바쁘다 보면 막상 1년을 되돌아볼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하루만이라도 올 1년 어땠나 내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희 강현백두 씨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 받았는데 이 수능 성적에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그 도움을 받은 거를 돌려주는 그런 친구가 되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려움 모르고 되게 철없이 지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거 듣고 저도 지금이라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현백도시란 위로다. 강현백도 씨란 힐링이다. 강현백도시 화이팅! 강현백도 씨 사랑.